예, 오늘은 마늘 추비 3차로 마지막 주려고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4월 2일인데 벌써 4월이 돼서 이제 마늘 추비를 이제 마지막으로 줘야 될 때가 이제 왔어요. 저는 총 3번에 나눠서 이제 이 마늘 추비를 주는데 2주 전에 이제 2차 추비를 줬고, 또 2차 추비 주기 전에 3주 전에 이제 1차 추비를 주고, 예, 총 이게 3번에 나눠서 주는데, 와서 또 보니까 그 사이에 또 많이 컸습니다. 이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동안 또 비도 적당히 와주고 해서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도 이제 조금씩 굵어지고, 예, 뭐 이렇게 아직도 작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보통은 평균 이상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들 한 이 정도는 크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고로 육종 마늘이에요. 한지역 마늘이라서 옆에 이렇게 난지역 마늘보다는 이제 좀 작고, 예, 인제서 막 커가는 애들이라서 마지막 3차 추비를 주고, 이제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서 내일 정도 이제 물을 주면서 이제 좀 잘 흡수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보면 대부분 이제 다 한 뼘 이상 다 컸는데요. 한 뼘 이상 훨씬 다 크고, 크게 이제 입마름병 없이 이제 잘 크고 있는데, 오늘 좀 이제 이렇게 좀 추비 주고 관리를 좀 하면서 이제 마지막 비료를 좀 주겠습니다. 비료는 칼륨하고 칼슘, 이번에 좀 칼슘을 좀 많이 섞어서 좀 주고 있는데요. 칼슘 요소하고 인산 칼리, 예, 그 질소 좀 일부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제 좀 마지막 추비를 좀 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칼슘이 그래도 적정하게 있으면 입마름병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좀 그래도 칼슘을 좀 많이 신경 써서 좀 주는 편이고요. 네, 뭐 NK 복합 비료 뭐 주시면 뭐 큰 차이 없이 이제 줄 수 있으니까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요즘은 워낙 비료가 간단하게 잘 나와서 뭐 비료들을 사가지고 섞어가지고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NK 비료하고 또 이제 칼슘 있는 비료 조금 섞어가지고 이렇게 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뿌려주면 유공 비닐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스며드니까, 예, 이렇게 이제 좀 뿌려주고요. 비가 이렇게 해주고 나서 비가 오면은 좋은데, 이게 또 풀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풀 뽑아주고, 비가 안 오면은 좀 물을 해서 물 뿌려가지고 이제 좀 녹여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또 흡수가 잘 되니까. 이거는 이제 난지역 마늘인데, 예, 몇 개 안 심었거든요. 한 50개 정도 심었는데, 잘 크는 거 있고 안 크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예, 병이 이제 들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저런 거 이제 뽑아줘야 되는데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계속 관찰하면서 이제 병 걸린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뽑아서 뿌리 썩은 병이 이제 번지지 않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한지역 마늘인데, 이게 서산 육종 마늘이에요. 잘 크는 작물이라서 올해는 그래도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대파, 겨울에 심었던 대파인데 얘네도 좀 주고, 이거는 이제 저장용 양파인데요. 양파가 대파만큼 크기가 됐어요. 잘 커가지고. 그래도 양파도 우리는 텃밭에서 먹을 만큼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늘 추비 줄 때 항상 같이 추비를 주기 때문에, 양파도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추비를 주는데, 이렇게 주면 잘 큽니다. 네. 이렇게 크고, 이렇게 옆에 나는 상추 같은 거는 사실 이게 겨울을 난 건데, 예, 얘 양파 이제 보온 비닐 해주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봄 돼가지고 이렇게 크고 있는 겁니다. 이 봄을 놔도 이 상추도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서 겨울을 나고 나서 이렇게 나오면 봄에 실컷 먹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3차 마늘 비료까지 이제 다 주게 되는데요.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병충해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네.
이 서늘할 때는 좀 덜한데 이제 기온이 막 20도 이상 이제 올라가고 그러면 굉장히 또 이제 뿌리 썩은 병이 이제 또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 이렇게 보면 입마른 병은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커봐야 하는데 사실 지금보다도 이제 조금 더 커서 이제 대도 굵어지고 커지고 그러면은 이제 입마른 병들이 조금씩 생기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칼슘 부족 현상인지 병해충을 입은 건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도 작은 것들이 있는데 보면 이렇게 작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건 분명히 뿌리 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뿌리가 썩었죠. 이런 거는 바로 뽑아 가지고 뿌리 썩은 병 예방을 좀 해줘야 되고요. 이런 것도 사실 지금 뽑아 볼까요? 자, 뿌리가 썩었죠. 이게 뿌리가 썩은 겁니다. 제대로 되려면 밑에가 뿌리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이런 걸 계속 놔두면 이제 번져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 줘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네요. 이것도 그렇고, 얘도 작은데 이것도 썩었고, 얘도 상태가 좋진 않아요. 보면 보십시오. 뿌리가 일반 뿌리하고는 달라요. 밑에가 썩었어요. 이런 거는 계속 놔둬도 크질 않고 옆에 있는 마늘들로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보이는 대로 뽑아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풀 나는 것들도 잘 관리를 해서 이제 풀이 영양분을 빨아먹지 않게는 이제 좀 해줘야 되고, 뭐 저야 이제 이렇게 텃밭에 조그맣게 하는 정도니까 이런 뭐 이렇게 이 정도는 뽑아도 상관이 없는데,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오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네요. 여기도 이런 것도 뽑아보면 이렇게 겨울에 뿌리를 잘 못 잡은 거죠. 이런 게 다 보면 이것도 썩은 거고, 이런 것들은 놔둬도 안 크니까 빨리 제거를 해서 다른 거에 번지지 않게. 이런 것도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다른 것들만큼 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솎아 가지고 해줘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에는 뭐 이맘때쯤도 그랬고, 크면서도 굉장히 그 뿌리 썩은 병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한 3분의 1이 죽었었는데, 그리고 올해는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잘 크고 있어요.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잘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몇 개씩 뽑는 게 솔솔치 않아요. 굉장히 나중에 세어보면 꽤 많은 양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기도 이 난지형 마늘 같은 경우도, 자, 이것도 작은데 옆에 건 크잖아요. 이건 엄청 큰데 이건 작고, 이런 거는 반드시 뽑아서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썩었죠. 이것도 봐봐요. 이런 것들 이제 조심해서 해줘야 되고, 여기 이건 이제 난지형 마늘인데 얘네도 이게 안 크거든요. 좀 큰 애들은 벌써 뭐 대파만한 게 크는데 이런 애들은 안 크잖아요. 이것도 뽑아보면 10중 8구 뿌리가 그냥 쑥 뽑힙니다. 이 쑥 뽑히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뽑아가지고 먼 곳에다가 버려줘야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뽑아보면 뿌리가 썩었어요. 썩었고, 이런 거는 뭐 진작에 썩은 것 같고, 이런 거를 잘 보고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이런 것도 썩었고, 이거 뿌리가 없잖아요. 이것도 아예. 자, 이제 마늘 3차비로 줄 때 되면서 이렇게 벌써 마늘이 죽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거 잘 보면서 관찰하면서 이런 것도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관수 좀 해주고 잘 키워서 이제
병충해 없게끔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